충실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선 누구인가에 대한 그 라마나 마하리시 같이, 앞전에 톨레오 말처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나 고민, 깊은 사유는 끝나셨나요? 그것이 끝났다 100%는 아니어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사숙고하는 과정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고, 당신의 어떤 신념과 사회 정의, 선과 자유,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허망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안데르센 동화에서 그 미운 오리 그 동화책이 있잖아요. 누구나 알 거예요. 그쵸? 오리들 사이에서 백조의 알, 크고 회색인 백조 알을 부화되어서 자기가 오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오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지만 늘 돌출되죠. 미운 짓만 하는 것 같고, 행동들이 다른 애들처럼 잘 따라가지가 않으니까 늘 지적이 되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 외롭고 슬프고. 자, 그럼 미운 오리 새끼의 일화가 선가에서든 많습니다. 독수리가 닭으로 크거나 사자가 당나귀처럼 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많아요. 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검증,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검증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검증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어? 그거에만 이끌려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참 이런 동화처럼 차이가 있어요. 이 독수리가 닭으로 큰 이제 인도 우화에서는, 우리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닭처럼 살다가 죽거든요. 독수리가.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늘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면서. 자, 그러면 이 독수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다면, 닭들하고 나의 날갯깃이 좀 다르네, 부리가 다르네, 내 발톱 움켜쥐는 것이 좀 다른데 크기가 왜 다르지? 나는 닭인데, 닭이라고 그 믿는 신념 체계, 유전이 가르쳐준 모든 너는 이래야만 해 라는 것에서 그 이래야만 해와 내가 다르네, 그것을 검증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이 누군지, 백조인지 독수리인지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호랑이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이미 당나귀는 될 수 없고 이미 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내가 독수리의 삶을 엄마 독수리한테 배우지는 못했어도 내가 독수리임을 자각하게 될 때 닭은 될 수가 없어요. 호랑이임을 자각하게 될 때 당나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료 당나귀를 다 잡아먹고 이렇게 동료 닭, 오리 다 이렇게 막 살생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같이 큰 정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의 본능을 깨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호랑이였네, 내가 독수리였네, 이것이. 그러면서 나의 희노애락의 전부가
내 희노애락을 이루었던 전부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내가 왜 닭처럼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벌레에 만족하지 못할까? 땅을 헤집을 때 왜 쟤네들처럼 조신하게 헤집지를 못할까? 잘 땅을 헤집는 그 능력이 독수리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움켜쥐는 발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안 될까? 그 고민했던 지난날의 숱한 고통들이 내가 독수리였구나를 자각하는 순간 뭘 해결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더 잘 파게 된 것도 아니고 부리가 뾰족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닭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를 않고 왜 더 잘하지 못하냐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뭘 했나요 얘가? 닭에서 독수리로 전환되는 어떤 그 몸의 전환이 일어났나, 현실적인 몸의 전환이 일어났나, 아니면 행위, 습관의 전환이 일어났나,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다만 그는 자신의 본질을 자각만 했잖아요. 그런데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연의 야생의 독수리처럼, 타고난 독수리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왜 나는 닭과 같이 안 되냐에 대한 고통으로부터는 이 독수리는 자유로워져 버린 것이에요. 일순간에 돈으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점수라는 것은 닭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닭의 습성 안에서 내 안에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은 봐야죠. 그럼 독수리는 뭘 보면 돼요? 닭의 습성이 올라올 때 아, 내가 닭이라고 믿고 있구나. 난 독수리인데 이것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 습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고 알아차리고 보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내려놓겠다. 닭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을 했구나. 이 금강경 32분에 응화비진분 응화비진분이겠죠. 그 응화비진분에 이렇게 이슬 같고 꿈 같고 번갯불 같고 그림자 같고 뭐 이렇게 환상 같은 것이죠. 다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과 같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햇볕이 비치면 이슬은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이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햇볕이 딱 비춰지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딱 비춰지면 닭의 습성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요. 내가 정말 독수리의 입장에서 닭의 습성을 보게 되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이 사물의 존재, 순수한 있음 사물의 존재에 앞선다. 톨레가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비밀을 얘기하죠. 실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의 어떤 것임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독수리가 닭이라고 믿고 닭의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자신한테 맞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라고 대상을 탓하고 있지만 정말 대상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정말 내가 독수리인데 병아리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이 유전의 강압에 내가 그 심리 구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인 것이 독수리네, 호랑이네, 호랑이의 습성으로 살아가느냐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내가 호랑이였구나, 독수리였구나부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